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만약에요, 우리 마음의 설계도를 딱 받아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감정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, 또 그 생각의 패턴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비밀 지도 같은 거요.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설계도, 인지 왜곡에 대해 알아볼 거거든요. 이걸 이해하는 순간 정말로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을 떼게 될 겁니다. 인지행동치료, 우리가 보통 CBT라고 부르죠. 그 창시자인 아론 백 박사가 한 말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. 이 문장 안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감정을 결정하는 열쇠가 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생각에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? 이 질문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최근에 여러분을 막 화나게 했거나 불안하게 만들었던 일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. 그 감정이요, 정말 그 사건 때문에만 생긴 걸까요? 아니면 그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이 더 큰 역할을 한 건 아닐까요?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, 이 5단계를 쭉 따라가면서 여러분 마음의 설계도를 같이 한번 완성해 볼 거예요. 먼저, 우리 안에 어떤 왜곡된 거울이 있는지 그 정체를 밝게 보고요,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그 비밀스러운 과정도 파헤쳐 볼 겁니다. 그리고 나면 우리를 괴롭히는 아주 교묘한 생각의 덫들을 알아보고 마지막엔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실용적인 도구를 손에 쥐게 될 겁니다. 자, 1부 시작합니다. 우리의 마음이요,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그런 투명한 창문이 아닐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. 어떨 때는 사실을 막 더 뚱뚱하게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홀쭉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오목거울이나 볼록거울처럼 작동하기도 하죠.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그게 바로 이 인지 왜곡 때문이에요. 근데 이게 뭐 여러분 마음에 버그가 생겼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. 오히려 되게 오래된 소프트웨어.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아요. 우리 뇌는요, 위험한 환경에서 최대한 빨리 판단하고 생존하려고 일종의 정신적인 지름길을 만들도록 진화했거든요. 문제는 너무 복잡한 이 현대 사회에서 그 오래된 프로그램이 가끔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의 결함이 아니라 그냥 아주 오래된 그리고 습관적인 생각의 패턴일 뿐이에요.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다리 꼬는 버릇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리고 이런 습관은 사실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. 이제 인지행동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볼게요. 어떤 사건이 우리한테 곧바로 감정을 팍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사건하고 감정, 그 사이에 아주 짧지만 정말 강력한 단계가 하나 껴있다는 겁니다.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 또는 해석이라는 필터죠. 그리고 이 필터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감정은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게 되는 겁니다. 이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1단계, 연인이랑 다투는 사건이 생겼어요. 그랬더니 2단계, 마음 깊숙한 곳에 있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같은 믿음이 스물스물 올라오죠. 곧바로 3단계에서 저 사람은 날 떠날 거야 라는 자동적인 생각이 툭 튀어나오고요. 4단계에서 우리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서 상대를 피하게 됩니다. 자, 바로 여기가 핵심이에요. 관계가 나빠지는 그 결과가 5단계에서 거봐, 내 생각이 맞았잖아 하면서 원래 있던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. 그리고 이 5단계는 저기 화살표 보이시죠? 다시 2단계로 돌아가서 이 끔찍한 사이클을 계속 돌게 만드는 겁니다. 자, 이제 3부입니다. 우리 생각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범인들의 명단을 공개할 시간이에요. 이 생각의 덫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앞으로 일상 속에서 얘네들을 훨씬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겁니다. 첫 번째 범인은 바로 흑백 논리입니다. 전부 아니면 전무, 사고라고도 하는데요. 이런 생각에는요, 중간, 그러니까 회색지대라는 게 아예 없어요. 100점이 아니면 그냥 0점, 최고가 아니면 그냥 최악, 완전한 성공이 아니면 그냥 처참한 실패. 딱 이 두 가지 선택지만 존재하는 거죠. 이 예시 한번 보세요. 85점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부분적인 성공이잖아요. 그런데 흑백 논리의 덫에 딱 걸리면 100점이 아니다라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85점의 가치는 그냥 사라져버리고 완전한 실패라는 극단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. 이런 생각의 압박감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. 100%가 아니면 실패다. 그럼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고 실수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에도 없게 됩니다. 이게 바로 우리를 끝없는 불안으로 몰아넣는 완벽주의의 함정이죠. 두 번째 덫은 마치 자기가 초능력자인 척하는 독심술입니다.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다 읽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데 대부분 아주 부정적인 쪽으로만 짐작을 해버리는 거죠. 저 사람 표정 보니까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. 이런 식으로요.
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? 상사가 그냥 어젯밤에 잠을 설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독심술의 진짜 무서운 점은 우리가 틀렸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에요. 우리가 그 잘못된 짐작을 진짜 사실이라고 믿고 행동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. 상사가 나한테 화났다고 믿으면 우리는 그를 피하거나 괜히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되겠죠. 결국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 때문에 실제로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종의 자기충족적 예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. 세 번째 덫은 작은 눈덩이를 막 굴려서 거대한 눈사태로 만들어버리는 재앙화입니다. 속담처럼 바늘도둑을 소도둑으로 만드는 그런 생각 습관이죠. 아주 작은 실수나 사소한 걱정거리 하나를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결과를 상상하면서 공포에 빠지는 거예요. 이건 마치 우리 뇌에 오래된 경보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것과 같아요. 원래 이 경보 시스템은 저기 옛날에 검치 호랑이 같은 진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만들어진 거거든요. 근데 이 시스템이 이메일 오타랑 진짜 재앙을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작은 실수에도 막 비상 버튼을 눌러버리고 우리 몸을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. 이 재앙화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싹 무시하고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에만 우리를 집중하게 만듭니다. 자,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이랑 종류를 파악했으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? 그래서 핵심은 뭐냐? 바로 우리가 이 생각의 습관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.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생각 습관을 바꾸는 과정은 이 간단한 3단계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. 알아차리고, 점검하고, 바꾸기. 먼저 내 감정을 뒤흔든 생각이 뭔지 낚아채는 알아차리기. 그 다음엔 그 생각이 정말 믿을 만한지 따져보는 탐정이 되는 점검하기. 마지막으로 더 합리적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으로 교체하는 바꾸기입니다. 이게 바로 인지행동 치료의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입니다.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에 떠들던 생각을 이렇게 표에 직접 써보는 거예요. 상사의 이메일을 받은 상황에서 나는 무능해 라는 자동적 사고가 95%의 믿음으로 떠올랐어요. 이게 바로 명명하기라는 왜곡이죠. 이제 합리적 반응 칸에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. 오타 하나가 무능함의 증거라고? 아니, 그건 그냥 실수일 뿐이지.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분석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불안감이 90%에서 40%로, 생각에 대한 믿음도 95%에서 30%로 뚝 떨어진 게 보이시죠? 생각을 점검할 때 이 소크라테스식 질문들이 정말 유용합니다. 이 질문들은 내 생각을 무작정 비난하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게 만들어주거든요. 특히 저 마지막 질문, 내 소중한 친구가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나는 뭐라고 말해줄까? 이 질문은요, 우리 자신에게서 한 발짝 거리를 두고 훨씬 더 객관적이고 따뜻한 조언을 건넬 수 있게 도와주는 거의 마법 같은 질문입니다. 이제 마지막 5부입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, 이 모든 과정이 단 한 번에 끝나는 마법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갈고 닦아야 할 기술이고 연습입니다. 이 비유가 정말 와닿지 않으세요? 우리가 오랫동안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다면 하루아침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는 어렵잖아요. 의식적으로 계속 허리를 펴려고 노력해야 하죠. 생각 습관도 똑같습니다.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생각의 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내는 데는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. 그러다 넘어지고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. 그럴 때마다 자신을 다그치지 마시고 아, 내가 또 알아차렸네, 잘했어 하면서 부드럽게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. 오늘 배운 방법들이 정말 훌륭한 도구이긴 하지만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. 부정적인 생각이 내 일상을 너무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벅차다고 느껴진다면 절대 주저하지 말고 상담가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찾아가세요. 도움을 요청하는 건요, 나약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아끼고 책임지려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. 자,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.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는 자동적인 생각 하나를 딱 붙잡아 보세요. 그리고 그 생각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. 너 정말 100% 사실이야? 바로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을 마음의 설계자로 만들어줄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.